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도 2,40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장중 내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하루였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이라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누리호 발사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날아오를 수 있을지 장중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양지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간불을 켜주기를 바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0.62%, 코스닥은 1.57%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누리호와 함께 빨간불을 켜길 바라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하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는 분들이시죠. 김덕호 대표, 이성욱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장중 대응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뉴욕 증시는 마감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휴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들 위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일 대책 공휴일로 휴장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3대 지수가 이제 혼조세 마감을 진행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풍의 상승을 조금 나타냈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기술주 중심으로의 반발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뤄낸 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이어져서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하락폭들이 좁혀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증시에서도 전반적인 안정세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설들이 굉장히 낭설을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에서는 매파적 발언과 그리고 비매파적 발언이 계속 교차로 이루어지는 시장인 만큼 변동성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꾸준히 하락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에서 의식을 하고 있듯이 제리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발전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침체는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발언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회피가 가능하며 특히 가솔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세를 잡기 위한 유류세 환시 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될 바 있습니다.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유류세 관련된 부분들에서 검토가 진행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소비 활동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조금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이제 유가 가격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간밤에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휴장에 이어서 소폭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110달러 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전히 유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각국에서의 노력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가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도 전되어지는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목을 운영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생각만큼 탄력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레깅 효과들이 지난 석 달 동안은 꾸준하게 이어졌지만은 차후 이제 슈퍼 금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는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리스크가 하락하게 되면서 레깅 효과가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운영하실 때 비중을 무겁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비중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지금 증시에서는 굉장히 악재성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주, 기술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P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종목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루시더라도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 가치가 굉장히 낙폭을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과도하게 신용자산을 운용하셔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현재 가상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용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훼손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된 매도 주체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개인과 기관에 의한 매수들이 좀 나타난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을 내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입니다. 오히려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내놨던 이 삼성전자를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도 여전히 이제 10만 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다시 이제 높이고자 삼성전자를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커플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에 대한 매매 동향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꾸준하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90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발 매수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난 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영란은행을 비롯해서 ECB 총재, 그러니까 라가르드 총재도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을 가능할 거역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 7월과 9월에 이어서 이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또 진행을 할 바 있는데 이제 현재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 중기 목표치인 2%를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각종 경제 제재를 모두 동원하겠다라는 부분을 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8.1% 그리고 월간 대비를 했을 때는 0.8% 높게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각국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히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제 각국에서 금리 인상 계속 빠르게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악재성 요인이 계속 이제 증시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벤트 중심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DX 부문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가전제품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각종 제품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개발 분야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을 좀 3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또 누리호가 또 연기가 됐던 2차 발사, 누리호 발사가 또 이제 2차 발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발사체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기능 오작동 관련된 부분들 점검 이상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발사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관련 항공우주 산업주들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소폭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도 물량 추세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시장 중에서 또 이제 임대차 시장 보완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와 이제 또 임대차 보완 대책 및 분양가 상한제 개편 관련된 부분들에서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설주들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 중심으로 해서 섹터 움직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이슈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이었던 만큼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장중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전장에서 성급하게 이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후장에 진입하면서 이제 미국장의 이제 오픈 전에 분위기들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이제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서구권에서 하고 있는 경제 정책과는 조금 상반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추이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은 오늘 하루 좋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휴장이라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오늘 정도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예상 체결 지수 확인했을 때는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들이 있겠지만 국내에는 누리호 발사 이슈가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탄력 어제부터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떴는데요. 빨간불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바로 시작 개장과 더불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 증시가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장 시작 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 어떤 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도 견조했었고 인플레이션 둔화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이 간밤 주말이 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수급이죠. 저가 매수가 어제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장 초반에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업종별로 한번 좀 보게 되면 우선 전 업종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지금 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현재 가장 상승폭을 크게 갖고 가는 게 바로 이제 은행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제주은행이 지금 0.18%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1.5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도 과대납폭에 의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3.61%, 키움증권이 1.86%, 미래에셋증권이 1.64%, 그 DB금융투자가 1.6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 1.24%, 유진투자증권이 1.1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엔 좋습니다. 우선 현재 GS글로벌이 10.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이슈가 나왔었죠. GS글로벌 이제 독일 쪽에서의 석탄 사용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확대 긴급 조치 발표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GS글로벌의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독일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게 한 방안으로 석탄 수요를 좀 사용을 늘린다는 부분에 방침을 정하면서 이 석탄 관련주들, 특히 이제 GS글로벌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홀딩스가 역시 6.9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유통업종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식량위기 계속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로 신성홀딩스가 어떤 곡물 트레이딩이나 곡물 트레이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수혜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상승분을 오늘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동이 3.13%, 그리고 신흥이 2.77%, LS 네트워크스가 2.38%,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2.38%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1.99%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농이 10.18%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이 조비 같은 경우가 8.6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장마 예보가 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 장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혜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은데, 이 코스피 농약 제조업체죠. 바로 이제 경농 같은 경우가 여기서 좀 상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조비나 남해약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장 초반에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지금 상승세 좋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9.7%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증권사 분석이 바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작 출시일에 급락세를 좀 보여줬던 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우마한 모습의 이 T 더비가 한국 시장 구글과 지금 애플과 동시에 지금 런칭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애플 쪽에서 매출 1위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장초 반영 기대를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성 TNS가 10.37%, 그리고 3일이 4.3%, SGNG가 0.52%, 성강이 0.23%, 세용로지스가 0.1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IT 종합 부품주도 같은 경우 상승세를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이 10.33%, CN플러스가 8.93%, 터니시스템이 4.25%, 삼진 L&D가 3.89%, 드리머스 컴퍼니가 3.4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서암기계공업이 11.88%, 그리고 DA 테크놀로지가 11.21%, CS 베어링이 9.87%, CIS가 5.92%, 서현탄 메탈이 3.5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200 코스피 시가총액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상승폭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전 기업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34%, LG에너솔레이 0.4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2%, 삼성바이오로스 0.12%, 그리고 LG화학이 0.17%, 삼성 SDI가 1.7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네이버가 1.7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게 바로 이제 현대중공업이 3.37%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좋게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조선 빅3사죠. 수주 목표 같은 경우는 거의 61%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2분기 같은 게,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깜짝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조선업체들의 시장 상황과 좀 다르게 좀 좋아지는 수주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 바로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죠.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에코프로비엠이 0.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트로 헬스케어 0.82% 하락세, 그리고 LNF가 0.2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10.5%의 상승 랠리를 굳건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HLB가 1.21%의 하락세, 펄어비스가 1.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가 10.5%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1% 내외의 어떤 큰 등락폭은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개장 상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으로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서 상승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네요. 네, 이제 종목들 안에서 움직임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오늘은 미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증시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요. 일단 오늘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 섹터들은 먼저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군이 현재 CS 베어링이나 사암 기계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풍력 그다음에 현재 태양광 이런 태양광을 비롯해서 원전 이런 부분이 유럽 나토 정상회담 이런 그 수혜주의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주목을 좀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이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CIS가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한 이벤트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의 어떤 그 귀국을 통해서 상당 부분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관련된 어떤 이슈가 상당히 부상이 좀 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삼성에서 이제 M&A 쪽,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M&A의 어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먼저 기대심리 때문에 올라간 것이 이제 아람전자가 되겠죠. 이제 아람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하만을 이제 방문 좀 했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하만을 좀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했던 부분은 인포테인먼트를 좀 강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맨 앞에 그 현재 사용자 환경을 거의 지배하는 어떤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쪽과 연관돼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아이맥 그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한다는 것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후보군이 벌써부터 이제 물망에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대규모 M&A라든가 어떤 정책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관심주는 현재 아람전자입니다. 아람전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최근에 한 4일 전에 크게 급등하고 지금 오늘까지 좀 조정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상승-삭발 형태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중심 이쪽에서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상승-삭발 형태 이후에 5일째가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숨고르기하고 내일 5일선 지지받고 좀 터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미리서 이제 바닥을 찍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땅바닥 쌍봉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땅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땅바닥에서 터닝을 해주고 있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어떤 차트의 모형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람전자 쪽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CIS입니다. CIS도 뭐 전체 이제 요거는 그 2차 전지 이제 전국 제조 장비 제조 업체인데 전고체 이제 전지용 고체 전해질 개발도 하는 그런 그 이제 업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좀 튀었고 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갭상승을 좀 동반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이제 CIS도 이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하고 뭐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 다 자율주행 다 같은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 최근에 이 갭 상승을 좀 했죠. 크게 상승했고 이 갭을 좀 다 메꾸는 부분들에서 어제는 약간 유독 심하게 약간 약세를 보이는데 21선을 좀 찍고 돌아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갭을 동반하면서 어제 운봉의 갭을 어제 운봉을 다 해보고 좀 했죠. 그래서 이거는 돌파 갭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CIS를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총이 약간 무겁다는 단점들이 있지만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하나의 종목을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NCN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NCN은 종목군도 오늘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어떤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늘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CN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NCN 같은 경우는 자동차 어떤 그 블랙박스나 영상 어떤 보안 어떤 영상 관련된 어떤 반도체 어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바로 이제 팹리스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규 개발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들은 보통 이제 팹리스 기업이 최근에 그 상황과 맞물려서 하나의 이제 그 가능성들 또 연구 또 실적이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NCN도 오늘 갭상승을 동반한 어떤 운봉했던 모습인데 거래량이 약간 다소 소강된 상태에서 좀 약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이제 두 번째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세 번째 어떤 상승이 있죠. 이런 삼각수렴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는 21선, 이게 61선이 우상향이 되고 있고, 21선이 골드,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발생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을 현재 돌파를 해주고, 어제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갭으로 좀 떴죠. 물론 오전에 이제 갭을 메꾸고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오늘 최고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 개의 종목군들을 위주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거래량이 좀 강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피런티어라는 종목군도 약간 비슷하게 이제 추세는 살아있죠. 추세는 좀 살아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카메라 모드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카메라 모드 관련된 그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장비 전문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그 다음에 보유수 물량은 풀린 것 같아요. 최근 급락자리가 그리고 나서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횡보를 좀 해줬다가 다시 한번 돌파 완착을 해주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단전 시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슈가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를 대장으로 해서 이런 그 연관된 섹터들이 순환매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하는 점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 상황을 보면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장 초반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네요.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올라줄 때도 됐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사님? 네, 사실 굉장히 속상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전일 미국 시장은 안 열렸지만 유럽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전일에도 미국 시장은 좋았는데요. 국내 시장이 전일 국내 시장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2,400 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를라야지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소폭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빨간불이지만 거의 강보합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요인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아 보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옐런의 그 입을 통해서 좀 이 경기 침체까지는 좀 아니다, 좀 완만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블라드 여는 총재의 그런 발언들도 사실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달러의 강세가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일 이 시장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1원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드라마틱한 매수로 전환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전일처럼 6천억 원대 이상 이런 순매도가, 대규모의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까지 좀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만 현재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개인들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그 말은즉 외국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 짚어봐 주시겠지만, 이사님,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매매 시그널로서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사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느새 6만 원 밑으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하락과 함께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차트가 코스피 차트랑 사실 상당히 좀 유사하죠. 그 얘기인 즉슨 코스피에서 매도를 해야 될 때 삼성전자를 1번으로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국내 코스피도 그렇고 PER이 비슷해졌습니다. 국내 이 코스피 PER이 8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 삼성전자의 PER도 8배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다가왔고요. 2분기 영업이익 15조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장 2분기 초반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2분기 15조 원 이상, 그리고 연간으로 한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오늘 반등이 좀 약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코스피 평균 밸류에이션이 9.6배입니다. PER 기준으로. 근데 지금 8배 정도, 8배 초반 수준이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는 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시장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는 빠질 만큼 좀 빠졌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오늘 매매 시그널 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연일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받고 있는데 6만 원 선이 깨지고 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매매 시그널주 삼성전자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만 오리온 짚어주셨습니다. 오리온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이전에 좀 이렇게 다루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가 가능할런지요? 네,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주입니다. 시장이 워낙 좀 불안했었고 식품주 사실 좀 심심하죠. 굉장히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많이 좀 막혀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좀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오리온 1.9%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최근같이 좀 불안하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실적 좋은 종목들 좋은 모습들 나오는데 오리온 실적이 워낙 좀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러브콜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고 오늘도 사실 낙폭 줄이고 다시 이 상승할 이 낙폭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줄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워낙 좀 좋은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 시장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고 오리온도 뭐 지속적으로 실적 보시면서 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렸었던 오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좀 덩달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하락세를 걸었던, 하락기를 걸었던 종목들 오늘 좀 튀어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게임주들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뭐 코스피 위주로 뭐 특히 봤을 때 개인들이 지금 600억 매도죠. 코스피에서 이 반대 매매가 장 초반에 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부담이 좀 덜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 그런 언급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이 과도했죠. 분명히 페닉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기술주의 부담이 덜 되도록 경기 침체 좀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기술주는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기술주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섹터가 게임주, 뭐 바이오, 그리고 뭐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좀 더 거셌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주가 하락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좀 매력도가 올라갔죠.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증가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기술주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하루 만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게임주들 오늘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추세적인 상승이 시장이 지금 나타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 단기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나타날 수 있으나 길게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신작 출시와 더불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12% 정도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임주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의 낙폭이 더욱더 시장 대비 컸었죠. 관련돼서 종목들 장기적으로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은 좀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많은 종목들 중에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들도 있었고요. 소재 관련 기업들도 있었는데 2차 전지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조정 나올 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했고 2분기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리고 이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 기술주가 워낙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술주가 더 떨어지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이 시장이 예상 걱정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는 다시 한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좀 긴 호흡 보시는 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뭐 분명히 좋기 때문에 뭐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자리는 뭐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후장까지 좀 흐름을 볼 텐데 미장이 오늘 열리지 않아서 일단 오늘 양시장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장 전략까지는 저희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미국 선물이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나스닥 선물이랑 S&P 500 지수 선물이 한 1% 정도 조금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매도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이 정도에서 좀 정체되어 있다는 점, 개인의 매도가 늘어나고 기관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시장은 오후장에 상승을 좀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오늘 시장 오후장까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은 좀 긍정적으로 빨간불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오후장도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파트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네, 우리 업사부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가 되기 전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현재 0.59% 상승하면서 2,400선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8% 상승하면서 양시장이 상승폭 자체는 지금 현재 동일한 상황이네요. 비슷한 상황이고 코스닥 774포인트 선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만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큽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 여전히 매도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사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업사부님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사부님?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 업사부님이 연결이 안 되는 줄 알고 스스로 좀 반성을 잠깐이나마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장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굉장히 변동성이 또 큽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가요? 네, 질문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지금 어제 분위기와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어제도 갭상승, 오늘도 조금은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어제는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속절없이 매도가 쭉쭉쭉 나오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센터 값이라는 값이 있고 세력 지수라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력 지수라고 하는 값이 어제는 하루 종일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세력 지수가 센 걸 볼 수 있었을까? 마이너스 200대 이상이 계속해서 나왔고 마이너스 300까지도 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도 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뇌피셜에 관련된,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은 아니지만 조금은 약간은 그런 의심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잖아요. 미국 시장은 희한하게 장이 안 열릴 때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본인들 장이 안 열릴 때는 물론 외국인은 뭐 미국인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유럽도 있고 뭐 아시아계도 있고 많습니다만 희한하게도 미국 시장이 안 열릴 때 자기네들은 충격을 안 주고 다른 나라들 특히 어제는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베트남 정도가 3%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하락을 만들어 놓고는 다음 날 돼서는 본장 열릴 때, 자기네들 열릴 때, 지금도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 1.2%까지 어제 고점보다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오늘 미국 시장이 또 강력하게 반등을 하는 저감에서 유럽이 그렇게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면 어제 하루에 그
어떤 찍어 누름은 조금은 속임수적인 그런 하락 혹은 우리 시장에 좀 투매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본격적인 투매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상당히 저가 매수하기가 상당히 좋은 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외에 어제 하루 때문에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현재는 조금만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시면서 조금 오후까지 좀 편안하게 좀 바라보시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경기 침체권은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준다거나 이제 립 서비스들이죠. 그런 것들로만 진행되는 거지 상황 자체적으로 아주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상황 때문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그런 거야 하는 그런 추측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를 지금 자리는 단기적인 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아직은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반등 시도는 조금이라도 해보다가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반등을 아주 세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2400 돌파해서 지켜내게 된다라면 오늘 5일선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어떤 움직임에서는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만 오늘 하루에 좀 반등의 오후 목표치까지 본다라면 2420 한 5포인트 정도 그래서 5일선 터치 정도의 시도 부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 좀 보고 있고요. 이 반등이 매우 약한 상황이라면 2450 정도 단기 목표치를 잡고 아직은 그래도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것도 뭐 그렇게 큰 반등이 아닙니다만 250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은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사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우리들 마음가짐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최근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라도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고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 좀 단기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흔들림이 있는 어제 딱 방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세력 지수가 마이너스 160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터보다 세력이 더 크게 반대 방향일 때는 조금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실시간으로는 있습니다. 이게 큰 흐름은 아니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실시간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눌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도 이러다가 더 쭉쭉쭉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 상당히 더 밀릴 거야 한다면 단기적인 종목으로만 대응하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이하 떨어지면 거기서 접근해 보시고 3% 이상 수익 나면 팔아서 현금 갖고 가자. 어제 그 전략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수익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안정적인 종목군에서는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을 봅시다. 지금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LG생활건강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죠? 어쨌든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탄력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낮고 과대 구간에 들어와져 있는 포인트로 좀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 풀릴수록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활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샴푸, 비누, 린스 등등등. 그래서 대전반적인 그 생활과 관련된 필수품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분에 왔다라고 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오늘 저희도 시스템의 포착이 두 종목이 포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고 한 종목은 GS 글로벌인데 저는 둘 중에 GS 글로벌에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GS 글로벌도 지금 그동안 많이 눌렸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세가 나왔다가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어제도 변동을 좀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이제 오늘은 단기 어떤 반등적인 부분들 어제 오늘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선, 60선 이런 데 저항이 있죠. 자, 그래서
접근적인 부분들 혹시나 지수가 좀 더 눌려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부터 3,400원 정도까지 좀 눌림에 의한 매수를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단기성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3% 이상의 오늘 내일 수익을 주면 그 정도에서 좀 잘 챙기거나 하건 오늘의 고점인 3,695원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부터 좀 현금을 다시 챙겨서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모아가야 될 종목들은 뭐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낙폭 과대인 종목, 상당히 낙폭 과대이고 시장 하락 때문에 억울하게 더 밀린 종목군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절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자 기업만큼은 건드리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종목과 가벼운 종목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략이 다르다는 점,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드렸는데요. 저희 매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장중 대응 전략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만나 뵙고 있으니까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